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청와대의 총선 대비입니다. 오늘 조직 개편, 인사 이동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청와대가 이제 조직 개편했는데 가장 이제 주목이 많이 되는 게 연설기획비서관실을 이제 기획비서관실로 그리고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이렇게 변경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난 것과 이제 연관이 있게 이제 됐기 때문인데요. 윤건영 실장 한 사람이 총괄하던 업무를 이제 둘로 나눠준 것이라는 거죠. 윤건영 실장은 사표를 제출을 했고 청와대는 현재 수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건영 실장은 주변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출마 지역구는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여전히 이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수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구로을은 박영선 장관 지역구를 여당의 텃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건영 실장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유력한 곳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 측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이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배석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금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구로을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예. 종로에 나가면 이제 현 정부 총리 대 박근혜 정부 총리 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윤건영 실장과 붙는다라고 할 때는 청와대와 직접 대결하는 야당 대표다 이런 이미지가 더 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민정 대변인 출마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당에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주영철 경제비서관이 출마한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출마하면 박수현,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합해서 이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들은 이제 다 출마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 공천 희망자가 7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좀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많아지면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야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런 배경에서 또 정권 차원의 판단도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 이런 유리한 점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청와대 중심의 어떤 국정을 뒷받침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윤건영 실장 건 외에도 청와대 조직 개편이 경제 관련해서 몇 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임기 후반부 핵심 국정 과제가 무엇이 될지를 좀 추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을 합쳐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이제 만든다는데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일자리 정책에 더 이제 진력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신설이 됐는데 혁신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든지 이런 점에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비서관이 아닌 무슨 담당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최근 경제 현안 중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통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꼭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국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통상 관련해서는 통상비서관을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으로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명칭을 또 바꾼다고 하는데요. 즉 미국이나 일본의 의존적인 구조에서 좀 탈피해서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 기업을 좀 살리는 데 방점을 찍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방위산업 담당관을 신설한 것도 이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총선 전략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뒤늦은 구속영장입니다. 많이 뒤늦었죠. 이 세월호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2014년 4월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5년 9개월 만에 이제 해경 수뇌부 출신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한 건데요. 검찰은 오늘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수뇌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밝혔습니다. 이전 수사 때는 해경의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해경 이제 1, 2, 3 정장만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검찰이 다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당시에 해경 수뇌부들을
구속영장 청구한 겁니까? 당시에 해경 지휘부가 이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어떤 세월호와 교신을 통해서 선내 탈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좀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이고 그래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판단이 이제 전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 지휘의 총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청장이 당시에 소동 조치가 부족했다면 본인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제 상황을 좀 올바로 돌아가게 하도록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걸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뭐 하선 방송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문건을 허위 작성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 당사자들이 뭐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들에게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도록 하는 하선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아니까 그때 그 방송이 없었다는 게 들통나면 자기들이 책임질까 봐 방송했다는 식으로 꾸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참 문제가 크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해경은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을 뿐 나중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지난 4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은 구조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 등을 지휘 통제하기보다는 의전에 더 신경을 썼다.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참사 당일에 오전 9시 58분쯤에 교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해경청장이 올 예정이니까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교신이 이루어졌고 10시 반쯤에는 헬기로 구조할 상황이 없으니까 헬기에 돌아가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생존한 상태로 발견된 희생자가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서 끝내 사망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참사 직후에 이미 구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미리 내려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점만 이제 당시 현장의 고민이었던 거고 또 이런 행태는 해경뿐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 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부터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